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쌤입니다. 와.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그 언니는 내 편이었죠? 너무 오래 네. 안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지민쌤 이렇게 얼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꾀지지하게 와가지고 둘 다 목베바지 입고 방에서 그냥 수다 떨듯이 하다가 갔는데 음.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쁘게 스튜디오 단장을 하셨으니까 네, 조금 집에서 가진 것 중에 좀 비싼 옷 입고 와봤습니다. 좀 조합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그냥 이렇게 비디오는 켜놨지만 편하게 예전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그냥 또 편하게 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 근 1년은 거의 뭐 백수인지 노동자인지 모르게 부럽다. 그냥 설렁설렁 일하면서 음. 네, 한동안 제가 항상 바빴다, 뭐 보고서 쓰느라 못 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자면서 네, 쉬엄쉬엄 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한참 또 하시더니 또 되게 뜸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제 불성실이 들켰어요. 한 음. 2번 정도 굉장히 길게 쉬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실이라는 음. 형용사로 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유튜브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저도 네, 뭐 너무너무. 사실 그 말 많은 소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한 주 뭐 매주 이렇게 올리다가 뭐 또 한 3주씩 뛰다가 네. 이제 요거를 반복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셨고 할 말이 없다. 보내드려야 된다 그냥. 네, 그래서 뭐든지 이게 딱 그 주기적으로 습관이 딱 맞아요. 들어있지 않는 네. 이상 지속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네. 맞아요. 한 달 정도 딜레이 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괴롭고 막 미칠 음. 것 같고 그러다가 한 2~3달쯤 넘어가면 네가 그렇지 뭐 그리고 아무도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다리네 이러면서 또 그런 마음이 거 같기도 편해지는. 하고 네. 맞아, 다 똑같구나. 네. 그래서 네, 오늘 저희 주제는 엄마와 딸 애증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네. 거예요. 사실 이제 엄마만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나? 저는 이제 그쵸.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네. 주변을 보면 또 적당한 때에 서로가 또 헤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네. 엄마에게 너무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뭔가 엄마한테 그 약간 좀 증오심,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떼내지 못하는, 떠나지 네.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양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게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민쌤은 이제 뭐 우리 그동안도 막 결혼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도 엄마 이야기 몇 번 하고 그랬지만 그쵸. 지민쌤과 지민쌤 어머님의 관계는 어땠나요?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밀착이 되어 있던 관계에서 결혼을 계기로 이제 독립을 이제 시도했고 네, 그리고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 중에 있어요. 네,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많이 실망을 하셨고 뭐 때문에요? 제가 이제 독립하려는 시도를 하니까 이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가 엄마를 많이 실망을 시켰죠. 어떤 면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요구하는 것들에 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뭘 챙겨주려고 하거나 간섭하려고 하거나 개입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예전 같으면 이게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다 오케이 하던 것들을 이제 제가 거기에 노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시도는 엄마가 외로워 보일 때 그냥 두는 거. 근데 반대로 네. 말하면은 네.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착한 딸이었던 거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착한 딸인데 너무 아이 같은 이제 오.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이제 분석을 받으니까 그때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그때 이미 제가 37이었는데 강보에 쌓인 아기 같다 그러셨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 네. 오.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보이는 비춰지는 그 느낌이 그냥 강보에 쌓인 내가 안고 재우는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굉장히 밀착의 정도가 강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기나 20살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 네. 오지마 하지마 내 맘대로 할까 건드리지 마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살았었어야 됐는데 왜냐면 그게 버릇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독립하는 과정이죠. 맞아요. 네. 멀어지는 그 과정들인데 전 사춘기도 없었고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사춘기 때도 엄마 다리 위에 올라앉아서 학교 생활 얘기를 하고
엄마랑 뽀뽀하고 엄마 무릎하게해서 잠들고 그랬었어요. 뭐 한편 징그럽기도 하고 또 한편 네. 또 귀엽기도 하고. 엄마 눈엔 귀엽지만 사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양새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미숙했던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게 좀 드물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강보에 쌓인 아기라고 했는데 엄마도 그럼 그걸 인지를 하고 계세요? 엄마가 그걸 잘 모르시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민쌤 언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민쌤 언니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지민쌤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언니는 품에서 좀 빨리 떨어진 느낌이라고 엄마가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그 단지 딸과 엄마여서라기보다도 엄마의 만족을 제가 좀 많이 채운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엄마는 좀 잘난 딸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흔히 옛날 엄마들 그냥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언니보다는 제가 좀 더 만족스러우셨을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려서 좀 이것저것 잡기가 많으면 엄마들이 어깨뽕 올라갈 일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어디 뭐 내보내면은 그림 상타와 글짓기 상타와 이렇게 지금 말 또박또박 얼마나 잘해요. 어른들한테 또박또박 말해.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는 나를 데리고 나서면 그 즐거운 일이 제법 있는 딸내미. 그러니까 예쁘고 성취구나, 성취. 응, 성취. 엄마가 못한 그 욕망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대리해서 이제 엄마가 원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주는 딸로 사실은 성실하게 잘 컸죠.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말 그런 잘 딸로. 듣고 네 이제 어디 벗어나지 않고 그냥 냅둬도 절대 어느 틀을 이제 떠나지 않는 이제 그런 딸로 크다가 저도 이제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요구가 엄청 버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요구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폭력적이다 일방적이고 지나치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이상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사실 그 이제 뭐 수능 아니면 취업 이렇게 관문을 통과할 때 제가 매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엄마가 저한테 막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얘기를 꺼내실 때 내가 한편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혼날만 하지. 뭐 내가 취업을 좋은데 못했으니까 엄마가 실망했을만 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엄마가 이제 결혼으로 상당히 불안해졌을 때 그 이제 결혼을 못 시킨 것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면 표현이 너무 격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엄마가 보시면 굉장히 속상해하시겠지만 저희 두 언니와 저를 이제 묶어서 이 두 년들 이 두 년들 시집 안 가고 있는 거 보면 속 터져 미칠 것 같아 막 죽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가끔씩 이제 결혼식을 갔다 오시거나 제 생각에 매번 하셨던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참았다가 이제 한 번씩 터뜨리시는데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 나 노력했다고요. 나름대로 하는데 멀쩡하게 키워놔서 남자도 하나 못 만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셨죠. 좀 표현이 거치게 과하시죠. 원래 그런 톤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 의사소통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가 노력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엄마는 언제나 좀 비슷했던 것 같은 거죠. 근데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거 기분 나빠. 이 얘기를 못 하고 아, 내가 진짜 무능력한 면이 있구나. 항상 이제 그렇게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자책을 많이 했어요. 자책을. 근데 결혼 얘기부터는 정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의사소통이. 그래서 아 이거 좀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선을 좀 그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엄마한테 이제 노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또 일이 있었구나. 네. 근데 보통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춘기 때 거의 이제 엄마랑 맞아요. 싸우고 네. 엄마 마음대로 나는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애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좀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랬는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둘 다 순한 건데 저희 언니나 저나 기질적으로 그 심리학에서 이제 동일시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뭐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근데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딸들은 엄마랑 동일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유난히 강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정적이고 엄마도 좀 정적이고 성향도 비슷하니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융합이 되고 어, 동일시도 강하게 되면 엄마 생각이 내 생각이잖아요. 그치. 엄마는 맞는 부딪힐 일이 말만 없는- 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저때 저 기분 느꼈는데 나도 뭔지 너무 이해되고 네네네. 서로 우린 닮았고 네. 이러면 이제 동일시가 네.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성 같은 문제들, 어떤 이성관계 이런 데 굉장히 보수적이셨는데 20대 초반까지는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살 때 엄마 이렇게 친한 친구 누가 남자친구랑 집에 같이 누워 있다가 막 뽀뽀했대, 막 여행 갔대.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고 엄마가 어머 걔 그런 애 아닌 줄 알았는데 걔 왜 그러니? 절대 대학 가서 그러면 안 돼. 대학 가서 남자친구 사귀거나 그럼 그 어디에 가도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거 다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뒷얘기한다. 꽈시시 절대 안 돼. 뭐 이제 이런 엄마 얘기로 세대 때는 이어지는 거. 그럼 맞아. 그리고 니네 나이 때 뭐 그런 남자를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맞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죽이 뭐 너무 잘 맞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한편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엄마인 맞아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것을 다 오픈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서로 뭐 예를 들어 엄마가 아빠를 욕해? 저 똑같이 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막 이런 친구가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다 통하고 사춘기도 없었고 20살 때 그런 것도 없다가 이제 연애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숨길 게 생기니까 엄마 근데 우리가 언제 만났죠? 21살, 2살 요때 만난 사이여가지고 25. 내가 25. 25때 만났나? 그렇게 늦게 만났나? 응. 그날 때 그러다 보니까 다 알아요. 사실 다 알아요. 스토리를. 뭐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공유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그래 그제서야. 맞아. 자기 세계가 있어야 돼. 엄마 몰랐지? 이거 약간 편집.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내 세계를 만들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걸 수도 있지만 또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엄마랑 돈독한 딸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가 네. 비밀 생기는 그때 와서 엄마를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일하면서 부모 교육 상담, 부모 상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사춘기로 넘어온 자식들이 비밀이 생기는 걸 굉장히 서운해하고 무섭지. 큰일처럼 엄마 받아들이세요. 네. 전 잘 큰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잘 큰다. 그리고 사춘기 때 눈 치켜뜨고 문 쾅 닫고 너무 잘 크고 있다. 그때부터 연습하고 엄마도 연습을 그때부터 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크네.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어설픈 단계로 가네. 이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탈선할까봐 그러지. 나쁜 애 뭐, 겪을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건 엄마 몫이야. 그 걱정을 소화하는 것도 엄마 몫이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시킨다라는 게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해지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야지 멀어질 수 있는 거지. 언제나 매끄러우면서 멀어진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나랑 공유하지 않는 뭔가가 생겨야 서로 독립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몇 살부터 그래야 정상적인 발달인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비밀도 생기고 엄마랑 얘기 안 한다. 친구랑 놀 거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저도 뭐 한 5학년 요때부터는 이제 막 조금 빨리 탈선하는 애들이 엄마한테 못할 이야기도 막 해주고 그쵸. 그리고 막 좋아하는 애들도 생기고 음. 이제 비밀이 생겼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엄마 아빠랑 노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맞아요. 친구가 중요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좀 탈선 안 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육아가 너무 짧다. 그죠? 뭐 한 10살, 맞아요. 11살까지니까 몇 년 안 남았네요. 청소년기를 넘어가면 이제 거의 떠났다고 봐야 돼요. 손을. 그때는 사실 이제 뭐 탈선하냐 안 하냐를 탈선을 할 애들을 부모가 말릴 수도 없어요. 탈선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냅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벗어날 엄마가 아니잖아. 벗어나게 냅둘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지민선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아까 엄마랑 동일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엄마랑 저랑 닮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일시가 좀 잘 안 됐고 외모는 엄마를 안 닮았고 아빠를 닮았고 성격도 엄마를 안 닮았고 아빠를 닮았고 막 혈액형, 뭐 머릿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아빠를 닮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엄마는 그냥 엄마지 뭔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공감을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렇게 썩 설득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가치관을 남한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잔소리를 아니구나. 일단 하나도 안 하고 강요하시지 않으셨구나.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냥 지도 생각이 있겠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세뇌시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음. 아빠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엄마한테 좀 미안한 건 뭐냐면은 엄마가 아빠 욕하면 편들어줬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했었냐면 되게 어린 나이에도 그건 이제 엄마 아빠 문제니까 나한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모든 딸이 다 저 같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집은 딸들이 엄마 편도 들어주고 엄마 이야기도 뭐 좀 다 뭐 공감해주고 다 엄마밖에 없다던데 얘는 참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조금 그게 서운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표상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만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 딸 있어야 된다. 뭐 남편은 없어서 딸은 있어야 된다. 뭐 딸이 있으면 굉장히 뭔가 다를 거라고, 아들과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인스타나 이런 데도 보면 딸한테 실험, 아들한테 실험해서 너무 공감적인 모습을 보이는 딸들과 아주 무심한 아들과 이렇게 막 비교한 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오레오 쿠키 주고 엄마, 아빠, 뭐 두개 하나 애기 없을 때 나눠주는지 안 주는지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은 이제 하나 나눠주고 딸들은 그러고 아들은 막 에헤 막 이렇게 놀리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제가 우리 딸한테 해봤어요. 했더니 다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안 그런 딸들도 있는 건데 있죠. 너무 이제 그 딸한테 진짜 기대가 큰 것 같고 그리고 막 예전에는 아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뭐 성별 이런 거 할 때 아들이면은 막 의뢰 약간 실망하는 척하고 딸이면은 막 너무 좋은 척하고 막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진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뒤에 좀 너무 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맞아요. 언젠가 내 손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네, 그쵸. 주체로서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딸은 약간 소유물처럼 부모도 챙겨야 되고 막 기쁘게도 해줘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의무를 일단 지워주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물론 이제 그래 봐 요즘 세상에 딸이 최고야 이런 거에 또 공감을 하는 면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제 또 우리 딸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긴 거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별로 어떤 특성이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태생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감성적인 건 있지만 그게 다 엄마들 입맛 맞게 나를 다 공감하고 나랑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고 그런 대상은 없어요. 그게 자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대상은 없어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다들 그래서 딸 낳으려고 하고 주변에도 보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의 딸이라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엄마의 딸이라서 우선 좋았던 점은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불안에 굉장히 취약해서 걱정은 많지만 엄청 따뜻하세요. 그러니까 여리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불안할 때 그게 좀 통제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제 성격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엄마한테 많이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패기치거나 남한테 상처 주는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남을 우선해서 이제 사는 게 피로감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하거나 이제 친구 관계 하면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높이 사줬던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면들이긴 했어요. 따뜻하다, 뭐 친절하다, 정이 많다 이런 건 엄마가 저한테 주신 좋은 자산인 것 같고, 근데 반대급부로 너무 예기 불안이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나쁜 것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저희를 다스리는 방식은 불안하고 이제 너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말들에 대한 얘기나 너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상대가 너를 욕하거나 이제 너를 폄하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믿는다던가 편하게 부탁을 한다던가 편하게 내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과 단을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을 엄마가 이제 저한테 주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더하고 빼고 뭐 다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뭐 크게 모나지 않게 컸으니까 사랑 많이 주고 키우신 그 본질은 어디 가지 않는 것 같고, 대신 따뜻한 사람으로 살되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다. 그게 엄마가 주신 저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이제 종합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책이나 뭐 주변에서 본 사례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갈등 중에 되게 좀 심한 거?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주로 엄마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 그냥 엄마들한테 힘들어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마들 좀 논리가 없어요. 엄마들의 요구가. 네, 엄마들이 요구하는 일관성이 좀 없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제 통제적인 상황이 엄마가 안정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막 짓주무르고 만졌을 때 아이가 그 안에 들어와 주는 게 본인이 편하니까 예를 들어 결혼 같은 것도 젊어선 남자 절대 안 돼. 그렇지만 정년기가 되면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뭐 과업과 관련해서도 성공해야 돼. 더 높이가. 그렇지만 결혼할 때가 되면 또 애는 낳아야 돼.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강압적이거나 이제 그 푸시가 너무 강할 때 이 말도 따라야 되고 저 말도 따라야 되니까 엄마의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엄마를 안정적으로 만들게끔 살아가야 된다라는 압박?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압박? 그거는 이제 굵직한 것들이지만 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고 계속 간섭하고. 근데 엄마는 관심과 애정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뭐 반찬을 해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사소한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딸은 이래야만 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딸한테 부과하는 여러 이상적인 표상들 있잖아요. 네. 내 얘기 들어줘야 되고, 내가 아프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되고, 내가 이제 쓸쓸할 때 옆에 있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래 제가 바빴겠다, 쟤도 사정이 있었겠다, 이게 아니라 못된 년. 배은망 덕한 년. 넌 불효녀야 같은 이제 프레임으로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좀 한번 실망을 확 시켜야 되는데.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실망시키는 거. 착한 딸로 기대에 이제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쪽이 죽을 때까지 맞아요. 평생 가는 그 천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빵 터져버릴 수 있는 게 또 모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스트레스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게 보면 너무 양가 감정인 거예요. 엄마를 잘 해드리고 싶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미워. 그리고 그러니까 애증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딱 그거죠. 너무 좋지만, 너무 고맙고 좋지만 너무 밉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죄책감도 있고, 그럼 동시에 분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감정이 한결로 가면 좀 편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동시에 지고 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부담을 가져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들도 의뢰 아들보다 딸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옛날 분들일수록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보다도 조금 더 위에, 그래서 이제 요양을 하셔야 되거나 이제 더 이게 그 노화가 되신 부모님들을 부양하신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시엄마는 그래도 조금 눈치를 보는 거야. 남의 자식이라서. 근데 친정엄마가 뭔가를 요구할 때는 더 격이 없고 더 함부로 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더 편하니까, 그래서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50 후반대 이제 60 초반 정도 되시는 주변의 선생님들 이제 종종 얘기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더 힘들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좀 되게 이해를 못했던 그런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싫어하고 자기한테 어떤 부분이 유전되었을까 봐 그런 것까지도 싫어하는 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랑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지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맨날 때렸어요. 그리고 돈 벌기 시작하니까 돈도 막 다 빼서, 그리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우리 두고 결혼한다고 막 앞길도 막아. 뭐 그리고 결혼 어떻게 했어. 아기는 키워주기는커녕 이제 그 아기 낳은 딸한테 가가지고 밥 차리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로 좀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은 그러면은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외할머니니까 애한테 얼굴 보여줘야지, 혹은 그래도 엄마니까 어떻게든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도대체 엄마는 어떤 존재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건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 본능. 그러니까 엄마랑 어떤 관계였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항상 말로는 원망을 해요. 그리고 딱 봐도 너무 병리적이야, 집안의 여러 관계의 구도가. 근데 버리진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천륜이어서 꼭 이런 걸 떠나서도 본질적으로 원하는 건 엄마가 날 좀 인정하고 날 사랑해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관계를 끌고 가는 거지. 사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니면 이렇게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며 나한테 그렇게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을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존재감은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 무게가 정말 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법 많아요.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네. 그런 게 있는 거구나. 그냥 사람이 원초적인 내 뭔가 약간 그럼요. 존재의 이유? 네, 네, 이런 걸 네. 엄마한테서 찾는 건데 엄마가 그걸 못 줬을 때 그냥 계속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실험 같은 걸 해도 그 이제 원숭이 인형, 원숭이 갖고 실험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고 때리고 하면은 원숭이 새끼가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팔이 뻗지 않는 그 자리에 와서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어린아이들도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엄마를 치우지 맞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굉장히 본능적인 거고 아이한테 부모는 세계고 세상이고 이제 그런 거니까 사실 이제 뭐 단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시는 분들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편안하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멀어지는 걸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과 손절하듯이 깔끔하게 손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은. 인생에서 지우기는 좀 어려운.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잘 지내면 굉장히 이렇게 푸근한 틀이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뭐 여러 연예계에서의 비보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을 봐도 이렇게 좀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고비가 왔을 때 좀 일어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 정말 너무 슬프다.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날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나한테 욕을 하고 뭘 해도 그래도 든든하게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 하는 것과 이제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건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막 옛날에 이제 시골 같은 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화투 치고 집 나가도 지 엄마가 최고지 막 이런 얘기 할머니들이 그럼요,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냥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른이 돼서 엄마니까 진짜 내 세계였는데 그 세계의 불완전함을 봤을 때 그 실망과 막 더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과 또 막 애잔하고 막 속쓰린 마음과 네.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렇게 또 정말 어려운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이것도 아마 유튜브에서 봤을 것 같은데 엄마는 자기가 상처받았던 걸 딸한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되게 뭔가 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 그럼 딸한테 좀 약간 그런 거 이제 강요를 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느꼈던 거를 딸한테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그거를 보고도 아 정말 연결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따라오면 그냥 어나더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나잖아요. 그럼 그쵸, 내가 그쵸.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 얘도 그걸 피해야 되니까 또 얘한테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딱 선이 있어야 되는 게 뭐 이제 그 간섭을 하다 보면 그 선이 그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해서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미래를 예단해서 아이한테 정말 더 좋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막 저희도 맨날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애들만 다 성공하지 않았냐고 맞아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보는 거는 그냥 그 시대의 되게 이상적인 네, 모습 네. 내지는 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일인데 세상이 그렇게 사람의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애기 키울 때 미래를 결정해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나 뭐 정서적인 거는 채워주되 앞으로는 뭐 어떤 세상이 열릴 거니까 뭐 뭔가를 해봐라 이런 게 네, 네.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내가 못 보는 걸 얘는 살고 있거든요. 그 맞아요. 시대를.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사랑받았다는 감각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크면 다음에는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염려하시지 않고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도하게 이제 뭐 너무 우려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애들이 또 여리거나 예민하면은 그대로 답습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부모한테 상처가 되게 많고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근데 또 배우자를 잘 만나서 약간 이게 제2의 부모처럼 배우자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또 되게 좋아지고
오히려 원 부모와의 관계까지도 회복되고 이런 경우들도 저는 또 심심치 않게 봐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으셨던 분들도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이제 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애착이론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부모 자녀 애착이 불안정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우자랑도 그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을 만나서 안정애착 형성을 잘하면 그 애착 관계에서 불안했던 것들 되게 많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저희 엄마가 저를 당연히 사랑하셨지만 되게 조건부 사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저희 남편이 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생각이 내가 부모한테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냐, 무슨 일을 하냐, 뭐 내가 살이 쪘냐, 뭐 어쨌냐, 이거 전혀 상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막 말을 너무 뭐 미사여구가 많고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드러나요. 그냥 너면 돼.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슨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런 자랑이잖아. 자랑이에요. 이런 유형의 이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빠는 내가 왜 좋았어? 그럼 너여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실 나도 우리 부모한테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 최고의 딸이고, 내가 좀 살이 쪄도 너무 예쁜 딸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뭐 잘 커야 돼, 건강해야 돼서 많이 먹어 하다가 이제 숟가락 좀 오래 쥐면 숟가락 너무 오래 잡고 있는다? 이게 엄마의 마음인 거. 딸 키우는 엄마의 어떤 약간 이중적인 메시지? 그래 맞아. 네,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 안 했으면 해서. 네네네.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좀 무조건적인 지지가 이제 좋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래서 배우자랑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시면 설령 엄마 아빠한테 조금은 이제 결핍이 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시더라도 이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셔라. 그 얘기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된대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든 나를 믿어주고 좀 뭐 정서적으로 어쨌든 네. 보호해줄 수 있는 네. 사람 한 사람이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의 막 사랑을 받고 그런 연예인들도 속이 공허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부모가 됐든 뭐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료 장면에서 얘기를 하다가 글자만 보면 되게 상투적인 위로인데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진짜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런 말들이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이들 우세요. 엄마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늦되게 크거나 이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잘 클 거예요. 어머니 믿으세요. 엄마 좀 더 믿어주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고 이제 제가 아이들 같이 믿어주고 또 엄마의 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신뢰를 실어드리고 하면은 어머니들 많이 우세요. 그래서 되게 사람은 이제 받고 싶은 남으로부터 이렇게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뢰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사랑이나 애정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자녀를 믿어준다는 거 되게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못 해주신다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누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에 힘을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책이 생각나네요.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그 구문이에요. 믿는 만큼 잘한다. 믿어야 되겠다. 믿어주세요. 꼭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좀 본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믿음을 주는 대상이 됐다라는 그 느낌에서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우리 아까 뭐 독립하고 자율성을 좀 키워주고 이제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뭐 헬리콥터맘 이런 거 넘어서서 회사 퇴사할 때도 엄마가 대신 전화해주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결혼할 때 뭐 엄마가 일일이 뭐 다 코칭해주고 뭐 이런 거 그냥 넘어서서 그냥 아기 낳으면 또 엄마가 키워주고 뭐 해주고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와 딸의 관계가 이미 이제 뭐 뭔가 멀어지거나 상처가 너무 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회복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워낙 또 너무 친밀한 관계다 보니까 오히려 뭐 미안해, 뭐 고마워 이런 이야기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정말 애증의 관계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우선 시간을 좀 길게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뭐 어느 한쪽이 서둘러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한쪽이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조금 해소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선 뭐 내가 엄마한테 갖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도 충분히 좀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조금 거기서 빠져나오면 엄마를 엄마 개인으로 보는 그 기회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로 생각하면 엄마에 대해서 사실 나쁜 점이 열거할 게 너무 많아지지만 엄마의 배경에서 엄마를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또 이해가 되는 면들도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의 바탕에서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좀 보면 나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면 본인이 엄마한테 누군가 이제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겠지란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마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너무 구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 엄마는 그 삶에서 많이 굳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엄마들의 요구는 논리가 없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나이 70, 뭐 60, 70, 80이 돼서 엄마가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삶에서 엄마가 당연한 걸 하는 거고, 그걸 방어하냐 방어하지 못하냐는 나의 숙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의 상황에 건너가 보지 못한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거기까지는 한번 좀 아량을 내가 엄마의 삶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엄마의 반응이 좀 이해되는 면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도의 뭐 효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뭐 어떤 친절한 행동 정도는 할 수 있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석하는 거. 아, 분석. 제가 고통을 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싫었을 때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프로파일링을 해요, 혼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배경에서 그딴 짓을 했지? 그런 말을 왜 했지?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왜 어디서 고장이 났을까? 막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이 말이 왜 얘를 저렇게 긁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화가 좀 많이 가라앉는 편이시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너무 격해졌을 때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맞아요. 지금 너무 내가 지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벗어나면 한번 그 사람을 진짜로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 분석하듯이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은 아, 요런 맥락이었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맞아요. 해서 좀 이해가 되거나 혹은 좀 용서를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머니들이 살아오신 환경과 저희의 삶은 같은 여자지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요구와 기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달라서 엄마가 보았던 세계에서의 정답을 엄마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세상에서의 정답이 아닌데 엄마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유연성은 나이가 들면 저희도 똑같을 거예요. 점점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경직돼지고,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겪는 이제 변화인데 서로가 이제 변화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늙으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을 거고 아이들이 크면서 생기는 변화도 있는데, 그냥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이 좀 유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 이제 말만 소연님 말씀처럼 한번 좀 집요하게 또 이제 분석 내지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자식으로서 이제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배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것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결국에 다 통제하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쟤도 이런 걸 해줘야 돼. 그럼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뭔가 대화의 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 몫까지만 그냥 하고 그 다음은 또 상대의 몫을 남겨두는 것도 오히려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은 친정 엄마 때문에 힘드신 딸들은 그 실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관적으로 시키시면 엄마가 적응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네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했고 이제
그 분리해서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반 정도 됐는데 초반에는 반찬을 가져가지 않거나 반찬을 가지고 오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크게 표현하셨어요. 그거를 굉장히 못되고 인정머리 없는 딸의 어떤 하나로 계속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너무 중요한 세상에 네, 살다 네, 보니까 그 음식이 남거나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다른 음식이 있어서 그걸 못 먹는 거에 짜증남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동안 여러 차례 당했죠. 그 폭격처럼 혼났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안 했고 남편도 냉장고에 음식 쌓인 거 너무 싫어하니까 엄마가 언뜻 눈치는 봤지만 그래도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을 걸로 또 저한테 카톡으로 막 뭐라고 하셔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여름에 날씨 너무 더우니까 무조건 미니스커트 입어 하면 입을 거야? 그랬어요. 엄마가 원치 않고 엄마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면 엄마 할 거냐고. 엄마 이제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또 맞아요. 뭐 그것도 이제 뭐 그래 너 잘났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잔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한 몇 개월을 그렇게 저랑 진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정말 이거 좋아하지 않는구나 얘가. 진짜 원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나서 한 이거 몇 달 안 됐는데 다들 그렇대. 다들 이 과정이 있대. 이러면서 이제 또 주변에 같이 춤추는 아주머니들이랑 이 얘기를 하셨겠죠? 제 욕을 하면서. 그랬더니 다들 이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좀 격앙된 게 좀 적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좀 적응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10명 중에 10명은 다 그 식공격을 싫어해요. 네, 다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해주면 먹을 거면서 왜 맞아. 그거 있으면 그거 먹으면 좋겠구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먹는다고 근데 얘기하시죠. 저희 남편이 발끈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순댓국 이런 거 못 드시거든요. 장모님 순댓국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순댓국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은 좋으시겠어요? 냉장고에 순댓국 썩어나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그냥 자식을 망치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내가 해먹을 건 내가 해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능력이 퇴화돼요. 맞아요. 안 그래서 쓰게 되죠. 맞아요. 서로 약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거지 그게 진짜 상대를 위한 선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선물과 이제 뭔가 친절이나 이 모든 것들은 상대가 그렇게 느껴야 배려도 마찬가지. 상대가 그렇게 느껴야지 그 몫을 하는 거지 내가 좋자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자 엄마와 딸의 관계 결국에는 약간 그 반찬 싫어로 이렇게 약간 끝난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네. 오랜만에 또 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뭔가 좀 전문가미가 뿜뿜한데? 그래요? 또 수다만 떨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전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네.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봬요. 안녕.